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10시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못 만나 뵈서 섭섭하신 분들 계시겠죠? 모닝 브리핑하고 런치박스로 계속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방송들 잘 챙기신다라 그러면 적어도 시장에서 반대편에 서실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정도 올라왔으면 계속 매도 혹은 현금을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거든요. 그간에 쭉 시장의 파동에 있어서 그 위치 때마다 잘 상기시켜 보시면 제가 보통 현금을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없죠. 이 자리에 와도 어떻게 합니까? 추격만 하지 말고 내가 노리는 종목들이 있으면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계속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그 가장 큰 이유로는 하방 포지션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2782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782를 한번 넘길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기술적 분석에서 내가 매수로 접근을 하든 매도로 접근하든 접근할 때 세 번 이상 반복되는 패턴에 있어서는 확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또다시 2782에 세 번째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내려온다라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때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10만원에서 멀리 살수록 이익이다, 포스코홀딩스 40만원에서 멀리 살수록 이득이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게 있지만 18만원에서 멀리 살수록 이득이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인버스나 굿버스를 지수적으로 노리신다라 그러면 코스피 2782는 무조건 다시 돌아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멀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수도 없이 이야기 드리고 라이브 방송 때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고, 어찌되었거나 저 자리는 어떻게 매도공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다, 이것만 기억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들 반드시 상기시키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여기서 접근하신 분들은 매도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말은 단타를 한다, 5%만 먹는다, 뭔다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밀리면 컷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초에 답을 정해놓고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매매의 결과 다른, 말 그대로 투자 접근점, 어떻게 보면 투자 접근점이라는 핑계로 그냥 물리든 뭐하든 자기 마음 편하자고자 하는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재밌는 거는 코스닥이라고 생각하는데 마디에서 쌍바닥을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1차 목표만 가가지고 꺾여 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2차 전지가 못 가니까 저 900 라인을 가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 지수적으로도 매매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하나 바이오제약 대형주들이 HLB나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기존에 비해서 시가총액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즉 에코프로 형제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BM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코스피로 이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수 수급을 불러오기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거나 코스피가 900 라인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전지가 움직여줘야 되고, 그렇지 못한다라 그러면 박스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말로 풀어드렸고, 간단하게 차트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또다시 2782 이 구간에서 멈칫거리고 있죠. 이 구간은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다만 벌써 세 번째 이 자리가 왔다라는 것은 지수가 강하든 외부 변수가 강하든 어찌되었거나 보다 강한 거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
122평을 이탈하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 시장이 나름 강한 매수의 수급을 받고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 여기에서 매도를 치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또 쳐도 괜찮지만 기존에 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세 번째 자리에서 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욕심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122평과 이 2782, 이 사이에서의 횡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삼성전자의 어떤 추가 상승 여부에 따라서 슈팅에 따라 다시 내려오는 이런 패턴은 분명히 나올 여지가 있다라는 거. 따라서 저는 여기서 매도 치신 분들은 넘어가면 잘랐다가 다시 깨지면 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 넘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매물 공백 생기게 되면 어디를 찍고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흐름에서 물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겠고, 다만 이제 그 이전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 여전히 122평 구간 혹은 밑으로 내려봤자 2607은 아직까지 깨기 좀 어렵다. 적어도 8월 이후로 넘어갔을 때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있어서는 일상바닥 너무 예쁘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1차가 음운 상단, 그리고 2차가 900라인인데 여기에서 꺾이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2차 현지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매도 맞기 때문인데, 재밌는 거는 어찌되었거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에 코스피 이전 상장 확정에 대한 스케줄이 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서 올라갈 텐데 여전히 매도를 막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의아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900라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공매도 쪽에서 놔주지 않는다라 그러면 계속 매도를 좀 막고 좀처럼 못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못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한번 829라인을 치고서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기에는 아직까지 수급 구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노리는 종목들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축소되거나 혹은 이익을 받다가 좀 밀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 많으시겠죠. 이미 이 위에서 매도하지 않았다라 그러면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이 맞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어찌되었거나 아직까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구간이고 여전히 2차전지 관점에서는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 전략 그대로 밀고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수는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번 달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봤더니 1위가 네이버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18만원은 무조건 다시 돌아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거 이탈한다고 컷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버틴다라고 그러면 다른 거 없이 이 아래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추세 전환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든 이 아래에서 매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리바운드가 만들어진다라 그러면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의 로스컷 물량이 반드시 줄어드는 그런 구간이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타점하고 잘 맞춘다라 그러면 최소한의 리스크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여지를 만들 것이다. 다만 이제 어디를 하단으로 찍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매집을 하든 뭐라든 이것은 개인의 성향이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LG전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내줘야 되고, LG전자라는 종목의 신규 매수는 9만원대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위에서는 전혀 매수의 메리트가 없고, 이거는 LG전자가 좋은 종목이다 나쁜 종목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본 종목에 대한 매매를 관장하는 어떤 세력들의 패턴이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다만 공격적이면 120평 이런 거 추세 전환 가능하긴 한데, 저는 다른 거 없이 이 9만원 초반대의 가격이 아니면 이 윗구간에서는 어설프게 매수해가지고 밀리면 더 매수하지, 이런 관점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탈한다고 컷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매매로 들어가든지 그냥 자기 합리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 어설프게 들어가가지고 어정쩡한 단가로 물려 있느니 그냥 아랫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그냥 9만원 초반짜리 오면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면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위권에 있는데 새로 신규 상장하는 이제 그 그리드오이즈가 가장 위에 있고 본 종목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사실은 이 자리 깼으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이 자리에 버티니까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반등을 쫓아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는 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쌍공 맞고 밀리고 있죠. 저는 다른 거 없이 이런 패턴이라고 그러면 중간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들어갈 이유 전혀 없다. 결국은 2만원짜리 이 아래에서 다시 추세 전환을 만들어주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다. 혹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이거 저점 이탈 컷을 걸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못 걸어요. 못 건다라 그러면 어떻게? 차라리 그냥 가만히 기분 나빠도 가만히 있다가 2만원짜리 내려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 추세 전환에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전략으로 좀 버티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HPSP입니다. 본 종목은 계속 이야기 드리죠. 계속 매도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다 이탈했어요. 다 이탈하고 저항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매수에 미련을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굳이 갖는다라고 그러면 3만원짜리 즉 물타기 시작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이유는 물타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여기 내려오는 구간에 물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번에 반등 다시 밀리면 이거 쌍바닥이지 않을까? 다시 이거 깨져도 다시 추세전환 만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는 다른 거 없이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면 땡큐, 그렇지 않고 밀리면 3만원 구간에서 그때서야 물타기를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에 대한, 이 워딩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보통의 개인들처럼 똑같이 그런 매매를 가져가지 마시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계속 이거 매도에 물려서 물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매수 이런 거 딛는데 매도를 나오지 못했다라 그러면 자꾸 그냥 깨져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이 아니라 그냥 내 바램으로 매매를 들어간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자리 다시 딛고 올라오는데 그 패턴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갭으로 전고를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밟고 있으면 이런 자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타지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런 갭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를 하시겠죠. 지금의 이 자리도 이 저점, 이 하단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여전히 밟고 가는 구간입니다. 거품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품이에요. 거품이 얼마나 쌓여서 올라갈지 그 당시엔 몰라요. 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거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고평가인지 아닌지는 시장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시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주고 보는 거지, 이런 것들을 내가 예단해가지고 미리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혹여나 매도 쪽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때와 이때를 보시게 되면 2번 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런 게 깨질 때 고점 다시 넘어가는 걸 컷으로 매도를 채워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컷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쪽으로 또 넘어가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계속 180불 라인이 저항으로
보고 있다가 갭으로 점프 뛰었어요. 지금 이제 종가는 금요일 종가가 아닙니다. 목요일 종가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장전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180불 라인을 점프로 뛰었기 때문에 이거 밟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기존에도 이야기 드렸죠. 어딜 찍든지 120평으로 간다고 했는데 결국 내려와가지고 이 밑에서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아래에서 물려 계신 분이나 180불 아래에서 모으신 분들은 별 수 없어요. 지금 구간은 그냥 가지고 못해도 220에서 230불 라인 목표로 가져가는 거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목표가 1차적 목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못 먹어도 이렇게 짧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180불 라인 위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추격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TMF입니다. TMF는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던 전략을 조금 늦게라도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드렸죠. 특히나 이번에 또다시 땡큐하게 45불 라인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그냥 몰빵 치는 겁니다. 물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물려도 배당으로 커버 치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이때 몰빵 친 구간은 단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 라이브 방송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에서 이거 먹었다고 너무 고맙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구간들은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가격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면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존버. 특히나 뭐 내가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다라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전 세계의 장기 투자 기관에 보통 연평균 수익률이 5%도 안 돼요. 근데 미국 국채가 그 언저리에 있다라는 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물량 털리지 마시고, 아무리 제 아무리 흔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냥 가지고 쭉 가신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스입니다. 가스는 맥스로 3.2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는 못 갔죠. 그 자리가 매도 자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냥 박스 상단만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든 뭐하든 다 무시하는 구간이에요. 7월물 흐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이 7월물 올라갈 때 근거로 드렸던 게 뭡니까? 미결제 약정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완성형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누군가 매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걔네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20만 주가 빠졌습니다. 즉 뭐냐면 저 아래에서, 그죠? 저 아래에서 매집해가지고 움직였던 애들이 이제는 어떻게 다 올라와가지고 목표 채우고서 익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패턴도 쌍봉에 혹여나 2.876까지 깨지게 되면 천천히 기다리는데, 글쎄요, 공격적이신 분들이 7월물 만기 전에 2.5라인이 오게 되면 한 번 정도의 리바운드는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한두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8월물에서는 미결제 약정의 흐름으로 봤을 때 혹은 전체적인 패턴이나 수급 구조 강도를 봤을 때는 딱히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매수 타이밍은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자리가 공격적으로 형성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마음 편한 자리로 형성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희 6월 신규 가족 혹은 7월 8월은 신규 가족이 없습니다. 9월까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거나 마감이기 때문에 혹여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녹화하시면 되겠고, 혹여나 여기 오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간단하게 저희 차트기술 사관학교의 기본적인 어떤 그 기술의 역량들을 딱 집대성한 기술 백과사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좀 더 저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쪽 활용하시면 되겠고, 간간히 이제 교육방송, 좀 심화된 교육방송과 함께 추천,
주가 나가니까 그것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운 날씨 오늘도 잘 이겨내시고 저는 모닝브리핑 그리고 매일 4시에 쇼츠에 올라오죠.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